안녕하세요, 홈데디입니다. 오늘은 이 원목 통판 갈라짐을 보수하는 작업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이 갈라짐은 보통 습도와 열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데요, 이 원목의 수축과 팽창에 의한 갈라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원목을 100% 건조를 보통 한다 하더라도 이 습도가 여름이나 건조해지는 겨울이 지나다 보면 이 수축과 팽창으로 인해서 이 원목에 갈라짐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 갈라짐이 발생됐을 때 최대한 간단히 이 보수 작업을 할 수 있는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무 옹이가 있는 부위에 곡선 형태로 갈라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는 직선 형태로 결따라 갈라짐이 생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최초 원목 형태였을 때 나무의 갈라짐이 아마 크게 발생했을 겁니다. 이 발생한 부분을 이 가구용 상판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갈라진 부분을 레진 작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 레진 작업을 한 부분과 원목과의 어떤 성분 차이로 인해서 축과 팽창이 발생되면서 나무가 갈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두기와 스틱형 메꿈제를 먼저 준비했습니다. 이 스틱형 메꿈제의 끝부분은 넓은 것과 뾰족한 것이 둘 다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긁어냄 그리고 밀어넣기에 사용될 각종 드라이버나 송곳 같은 공구들이 있으면 준비하면 좋고요. 그리고 칼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샌딩 작업을 위한 샌딩기와 사포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표면 처리만 하는 거라 너무 강한 사포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는 손사포를 사용하셔도 가능합니다. 얇은 나무 조각으로 이 갈라진 부분을 본드로 마른 후에 이렇게 메꿔줍니다. 박아서. 이 작은 나무 조각은 넣을 때 이 대각선 방향으로 꾹꾹 앞에서부터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얇은 공구로 이 살짝 틈을 넓힐 때는 이 위에서 간혹 너무 깊게 넣다 보면 그 크랙이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장하진 않습니다. 그냥 크랙이 간 부분만 이 화면과 같이 나무 조각으로 밀어 넣으시면 되고요. 나중에 다 한 다음에 밀어 넣음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분은 얇은 공구를 이용해서 나머지 이렇게 누르듯이 천천히 밀어 넣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 조각 윗부분이 살짝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한 뒤에 그 윗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부러뜨려 나가는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앞으로 진행해 나가면서 조금씩 나무 조각을 다 넣어 줍니다. 이렇게 다 완료를 하고 중간중간에 작게 비워진 부분은 나머지 마무리 작업으로 작은 나무 조각을 세로로 해서 이쑤시개 꼽듯이 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DIY로 집안에서 이렇게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잘 사용은 안 하지만 요즘 그 메꿈제 스틱을 사용해서 수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나무로 다 메우고 보통 샌딩 작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메꿈용 스틱으로 이용해서 나머지 나무로 다 메꾸지 못한 부분을 메꿔가는 마무리 방식으로 진행해 봤습니다. 이 인두기 끝부분은 보통 우리가 뾰족한 부분을 이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걸 쓸 때는 조금 넓게 생긴 인두기 끝부분이 있어요. 이걸 사용해서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스틱형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생각했는 것보다는.
보통 집성 원목 같은 경우에는 이 집성된 부분이 일직선상이라서 긴 나무 조각을 넣게 돼서 이 작업이 빠르고 마무리 표시가 잘 나지 않는데, 이 곡선형 보수 작업은 곡선형을 나무 하나로 이렇게 넣기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조각들을 이어 붙여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작업 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많이 걸릴 거라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메꿈 작업이 완료됐으면 화면과 같이 갈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바로 샌딩 작업인데요. 이 나무 위에 올라온 나무 조각과 그리고 경화된 그 메꿈제를 갈아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이제 샌딩기가 있어서 했는데, 보통 가정집에는 샌딩기가 잘 없겠죠. 그래서 저는 면적도 크고 깨진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거고, 작은 부분이라면 손사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주로 이 320번대 사포를 사용을 했고요. 마무리는 600번대 사포로 마무리 작업을 했습니다. 200번대 정도 사용을 하면 너무 강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원목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칠이 벗겨질 수도 있으니까 살짝 테스트를 해보고 적당한 사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샌딩 작업이 끝나셨다면 이제 일자 드라이버나 끌 같은 면이 조금 넓은 공구를 이용해서 경화된 메꿈제가 샌딩기로 다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이 공구를 이용해서 살짝 긁어내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긁어내는 작업 중에 너무 강하게 이렇게 긁어내다 보면 다시 상판에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건 조금 적당한 힘으로 눌러서 긁어내셔야 됩니다. 이 끌 같은 공구로 넓게 마무리 작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이 부드러운 사포로 나머지 샌딩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샌딩 작업이 다 끝나셨다면 이제 칠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색상이 있는 이 오일 스테인으로 살짝 발라서 이 밝은색 부분에 색감이 어느 정도 올라온지를 이제 먼저 체킹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샌딩을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 나무가 갈아지기 때문에 원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원색 부분에 최대한 비슷한 색상을 이용해서 다른 부위와 자연스럽게 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 도료를 사용해서 칠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저는 이게 집안에서는 사실 이 뿔에서 하는 칠은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도 집이라고 생각하고 붓펜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붓펜을 사용하실 때는 이 색상이 자연스럽게 퍼지지 않기 때문에 오일이나 물 같은 걸로 바로바로 닦아내면서 이렇게 칠을 하시면 칠 자체가 바로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 자연스럽게 번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부 칠 작업이 끝나셨다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오일 도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작업, 오일 스테인을 마른 천에 적셔서 그 원목 덮판에 전체적으로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이 집성 원목은 붙인 직선 이 라인을 따라 갈라져서 보수가 쉬운 반면에 원목 떡판은 제품의 결 모양에 따라 이 갈라주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보수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한 이 갈라진 모양대로 이 보수 흔적이 좀 남습니다. 그래도 그 갈라진 형태보다는 조금이라도 메꿈을 하고 보수를 했는 것이 보기가 좋습니다. 꼭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실 원본 촬영은 그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 사실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이 갈라진 복구가 표현이 좀 100%는 안 되는 것 같아 좀 아쉬운데요. 그래도 그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 집안에 갈라진 가구가 있다면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